내 지갑이 없어졌어요. 이 직원이 가져간 게 틀림없어요. 저는 정말 그런 일 안 했어요. 억울해요. 여러분, 혹시 내가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순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기적 같은 반전이 찾아오기도 하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진정한 가족의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연노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계약직 여직원의 놀라운 반전 스토리를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메가플렉스는 주말이면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3층 여성 의류 매장에서 일하는 27살 김지연은 오늘도 변함없이 계산대 앞에 서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언제나 정중한 미소를 잃지 않는 그녀였지만 사실 지연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지연은 6개월 전부터 이곳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대학 졸업 후 정직원 자리를 찾아 수없이 지원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죠. 집안 형편이 어려워 더 이상 부모님께 부담을 드릴 수 없었던 지연은 결국 계약직이라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같은 일을 해도 정직원과는 다른 대우를 받아야 했고, 언제 계약이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항상 시달려야 했죠. 그래도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정직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매일 최선을 다했어요. 토요일 오후 2시 매장은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주말 쇼핑을 나온 가족들과 연인들로 가득했죠. 지연은 쉴 틈 없이 계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명의 특별한 고객이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어요. 샤넬 백, 에르메스 스카프, 구찌 선글라스까지.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매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그녀에게 시선을 집중했죠. 이 여성의 이름은 박미수. 이 쇼핑몰의 VIP 고객 중 한 명으로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쇼핑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까다롭고 성격이 어려운 고객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박미숙은 매장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가장 비싼 코너로 향했어요. 200만 원짜리 코트, 150만 원짜리 드레스들을 하나씩 집어들며 살펴봤죠. 지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약 30분 정도 쇼핑을 한 박미숙은 결국 300만 원어치 옷들을 선택했어요. 코트 2벌과 드레스 1벌이었죠. 지연은 긴장하며 계산 준비를 했습니다. VIP 고객을 응대하는 것은 언제나 부담스러웠거든요. 계산을 마치고 포장을 하는 동안 박미숙은 계속해서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뭔가를 찾는 듯한 모습으로 자신의 명품 가방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그녀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마침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지갑이 없어졌어요. 루이비통 지갑이 사라졌다고요. 박미숙의 외침에 매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쇼핑하던 다른 고객들도 모두 그녀 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지연은 깜짝 놀라 박미숙에게 다가갔어요. 박미숙은 계속해서 자신의 가방을 뒤지며 찾고 있었습니다.
250만 원짜리 루이비통 지갑이었다고 했어요. 지연은 최대한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박미숙의 흥분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매장 매니저인 이 과장이 급히 달려왔어요. 상황을 설명들은 이 과장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VIP 고객의 귀중품 분실 사건이라니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박미숙은 계속해서 주장했어요. 분명히 계산할 때까지는 지갑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계산 후 포장을 기다리는 동안 잠깐 가방을 계산대 근처에 둔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과장은 즉시 매장 내 모든 곳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계산대 주변, 피팅룸, 진열대 사이사이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지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나서서 함께 찾아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자 박미숙의 의심의 눈초리가 지연에게 향했습니다. 계산을 담당했던 것도 포장을 했던 것도 바로 지연이었거든요. 더군다나 계산대 근처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도 지연이었어요. 박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연을 의심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지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숙은 목소리를 높이며 지연을 노골적으로 의심한다고 말했어요. 계산하는 동안 지연이 자신의 가방 근처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포장을 하면서 충분히 지갑을 가져갈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었죠. 다른 고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쇼핑몰 3층 여성복 매장은 순식간에 구경꾼들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시선을, 어떤 이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지연은 억울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자신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지갑을 본 적도 없다고 필사적으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숙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 과장은 점점 곤란해졌습니다. 한쪽은 쇼핑몰의 VIP 고객이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거든요. 하지만 고객 우선 원칙에 따라 박미숙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보안팀이 호출되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 2명이 매장에 도착했어요. 이들은 CCTV 확인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계산대 바로 위쪽의 CCTV는 며칠 전부터 고장 상태였어요. 결정적인 순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각도의 카메라들로는 박미숙의 가방과 지연의 행동을 명확하게 볼 수 없었어요. 박미숙은 더욱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경찰을 부르겠다고, 지연을 고발하겠다고 소리쳤어요. 지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경찰까지 불린다면 정말 큰일이 날 상황이었거든요. 지연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동료 직원들조차 애매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더욱 의심받기 쉬운 상황이었죠. 박미숙은 계속해서 지연을 몰아세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런 일을 한다며 지연의 인격까지 모독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지연은 주먹을 꽉 쥐며 참고 또 참았어요. 보안 요원들은 지연의 사물함과 개인 소지품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동의했어요. 자신에게는 숨길 것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굴욕적인 상황 자체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직원 휴게실에서 진행된 소지품 검사에서는 당연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연의 가방, 사물함, 심지어 옷주머니까지 모두 뒤졌지만 지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미숙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때 쇼핑몰 총괄 매니저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의 김 총괄은 이 쇼핑몰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VIP 고객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직접 나서서 처리하는 것이 그의 방침이었죠. 김 총괄은 상황을 보고받은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미숙은 김 총괄에게도 지연을 의심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250만 원짜리 지갑이 사라진 것은 분명 도둑질이며 지연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총괄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단정을 내린 듯한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 총괄은 지연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고객의 귀중품이 분실된 이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증거가 없더라도 상황상 지연이 가장 의심스럽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었죠. 지연의 계약 해지와 함께 경찰 신고까지 검토하겠다는 무서운 말까지 덧붙였어요. 지연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도둑으로 몰려 쫓겨날 처지가 된 거예요. 더군다나 경찰 신고까지 된다면 앞으로 어떤 직장에서도 일하기 어려울 상황이었죠. 박미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지연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어요. 주변 구경꾼들도 이제는 지연을 범죄자 보듯 바라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지연의 귀에 들렸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정말 무섭다는 말, 계약직들은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말들이었죠.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어요. 정말로 지갑을 훔치지 않았다고, 억울하다고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매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바라보며 길을 비켜주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여성은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묘하게 위험이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하고 강인했어요. 그녀가 나타나자 매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이 지연에게 다가오자 지연의 얼굴이 순간 놀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지연의 어머니인 최순자였어요. 순자는 평소 과일 가게를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순자는 매장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당황했어요.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딸이 큰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순자의 마음은 급해졌지만 섣불리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김 총괄이 순자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지금 중요한 업무를 처리 중이니 다른 곳에서 쇼핑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지연의 어머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괄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직원의 가족이 나타난 것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마지못해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VIP 고객의 귀중품이 분실되었고
지연이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순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남의 것에 손 한 번 댄 적 없는 딸이 도둑 취급을 받다니요. 하지만 화를 내기보다는 먼저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순자는 박미숙을 바라보며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박미숙은 순자의 평범한 차림새를 보고 우습다는 듯이 웃었어요. 그리고는 더욱 당당하게 지연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250만 원짜리 루이비통 지갑이 사라졌고 지연이 범인이 틀림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순자가 박미숙의 말을 듣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박미숙의 얼굴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일단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김 총괄은 순자에게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미숙의 250만 원짜리 루이비통 지갑이 분실되었고 정황상 지연이 가장 의심스럽다는 것이었어요. 증거는 없지만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죠. 순자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박미숙에게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이 쇼핑몰을 이용해 왔는지, 혹시 예전에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는지 말이에요. 단순한 호기심처럼 보이는 질문들이었지만 순자의 의도가 있었어요. 박미숙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답했어요. 오래전부터 이 쇼핑몰을 애용해왔고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계속되는 질문에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순자의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과일 가게를 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만났는데 특히 백화점이나 쇼핑몰 직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왔거든요. 그 중에 이런 진상 고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박미숙 씨가 작년에 다른 백화점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지 않았느냐고 말이에요. 롯데백화점에서였던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박미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일을 아는지 당황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기억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죠. 하지만 순자는 점점 확신이 섰어요. 과일 가게 단골 손님 중에 롯데백화점에서 일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말씀해 주신 진상 고객 이야기와 박미숙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순자는 더 구체적으로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순자의 기억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과일 가게 단골 손님인 롯데백화점 직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 고객이 귀금속을 잃어버렸다고 난리를 피웠는데 나중에 자기 차에서 발견됐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때 그 고객의 특징이 지금 박미숙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순자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그때도 루이비통 제품이었냐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결됐냐고 말이에요. 박미숙은 점점 초조해하며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 총괄과 이 과장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순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상황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순자는 용기를 내어 더 말했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고요. 박미숙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어요. 그런 소문들은 모두 거짓이라고,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구체적인 증언 앞에서 점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순자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만약 정말로 매장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가방에서 떨어져서
차에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물어봤어요. 이 제안은 너무나 합리적이었어요. 지갑이 정말 없어진 것이라면 모든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당연했거든요. 김 총괄도 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미숙은 차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거부했어요. 분명히 매장에서 잃어버린 것이 맞다고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거부 반응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순자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차를 함께 가서 살펴보는 것이라고요. 만약 정말로 차에 없다면 자신이 딸과 함께 사과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박미숙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서서히 역전되고 있었어요. 김 총괄은 결국 순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박미숙의 차를 함께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박미숙은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이미 상황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과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박미숙의 BMW가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죠. 순자는 침착하게 박미숙에게 차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미숙은 마지못해 차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차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수석, 뒷좌석, 심지어 트렁크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차 바닥과 시트 사이사이까지 자세히 살펴보라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운전석 밑에서 무언가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박미숙이 분실했다고 주장했던 루이비통 지갑이었어요. 그 순간 주차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지갑을 바라봤어요. 박미숙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도 어떻게 지갑이 거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순자는 박미숙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딸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다시는 벌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총괄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성급한 판단을 했던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미숙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박미숙은 결국 지연에게 어색하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 아닌 것이 역력했어요. 곧이어 황급히 주차장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면목이 없었던 거죠. 다시 매장으로 돌아온 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지연을 보는 시선이 동정과 미안함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아까까지 의심했던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표정들이었죠. 김 총괄은 공식적으로 지연에게 사과했습니다. 충분한 증거도 없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나아가 김 총괄은 지연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계약직에서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일로 인해 지연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기도 했죠. 동료 직원들도 하나둘 지연에게 다가와 사과했어요. 처음에 의심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더 믿고 지내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과장은 지연의 평소 성실함을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지연에게 큰 힘이 된 것은 어머니 순자의 존재였습니다. 순자는 딸을 꼭 안아주며 위로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박미숙의 정체를 알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순자는 30년간 과일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 동네의 모든 소식을 접해왔다고 했어요. 특히 백화점이나 쇼핑몰 직원들과 오랜 인연을 맺으면서 이런 진상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딸을 걱정하며 혹시라도 딸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까봐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 두었던 것이었어요. 오늘 그것이 딸을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된 셈이었죠. 그날 저녁 지연과 순자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어요. 만약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다고 말이죠.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3개월 후 지연은 정말로 정직원이 되었어요. 그날의 일은 오히려 그녀의 성실함과 인품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전보다 훨씬 돈독해졌고 회사에서의 신뢰도 높아졌어요. 박미숙은 그 후 이 쇼핑몰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어요. 아마도 더 이상 이 동네에서는 예전처럼 행동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순자는 여전히 과일 가게를 운영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작은 영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딸을 구한 용감한 어머니, 악질 진상 고객을 물리친 정의로운 상인으로 말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연과 순자 모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머니와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진실을 확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